제2 에코델타시티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승인으로 강서선 트램 사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관계기관과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청년잡 성장카페가 3호점까지 확대됐습니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대포 동편 해수욕장이 복원 사업을 마치고 30년 만에 재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안성여 여사의 71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서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강서선 트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2 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조성이 탄력을 받으면서 강서선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서구는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선은 강서구 북쪽 끝 대저동에서 에코델타시티를 거쳐 남측 명지 오션시티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2018년 민간 사업자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당시 비용 편익 분석 BC는 0.53으로 경제성이 낮게 나타났고 2022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뒤에도 0.84의 경제성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4순위로 정해지면서 추진은 불투명했습니다. 강서구 남측에는 대규모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북측은 계획만 세워졌을 뿐 이렇다 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그린벨트 해제로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이 추진되고 연구개발특구가 승인되면서 강서선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계획만 있던 제2 에코델타시티는 그린벨트 해제로 사업 시행이 가시화됐고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인근 공공주택지구 등 강서구 북측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이어지는 한편 제2 명지국제신도시 조성도 진행되고 있어 강서선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게 강서구 설명입니다. 그 당시는 4순위라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당장 나오지는 않으니까 향후에 도시철도를 하게 되면 할 걸로 검토를 해보자는 정도였던 수준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각 그 개발 사업들이 엄청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단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예산 약 4,800억 원, 재원 마련도 관건입니다. 강서구는 최근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LH, 부산도시공사 등과 만나 사업비 부담을 논의했습니다. 강서선이 들어와가지고 계획이 돼가지고 다니게 되면 자기들 하는 그 사업지 내에서도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엄청 그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기관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면 훨씬 사업 시기도 빨라질 것이고 재정 부담도 완화가 될 것이고 부산시나 국비 같은 데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조금 금액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추진되는 개발 사업으로 BC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 불투명한 강서선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또래와 함께 공부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뒤 취업 상담을 통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즘 부산 청년들이 자주 찾는 부산 청년잡 성장 카페입니다. 취업 준비생인데 일단 집에만 있기보다는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벽면 같은데 뭐 이간 공고나 아니면 직업 광고 같은 거나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보고 지원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청년 취업 허브인 청년잡 성장 카페가 지난해 서면 두드림센터 내 1, 2호점 개소에 이어 서부산권에 3호점을 열었습니다. 부산 청년의 취업부터 지역 정주까지 그야말로 청년 수요에 맞춘 원스톱 지원입니다.
서면 성장 카페 1, 2호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개소한 서부산점, 3호점까지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되고, 저희 성장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 초기 상담, 취업 상담 등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특히 부산시와 지산학 등 18개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꾸려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인 기업 발굴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청년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쪽으로 청년을 연계를 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잡 성장 카페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하면 드넓은 모래 해변과 낙조로 이름나 있죠. 그런데 지금의 해수욕장 이전에 또 다른 해수욕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동편 다대포 해수욕장을 말하는데요.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올여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모른데를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와 연결돼 드넓은 해변을 자랑하는 지금의 서편 해수욕장과 마주하는 동편 해수욕장입니다. 모래 유실로 펄밭이 된 동편 해수욕장이 복원됐습니다. 지난해 49,000제곱미터 규모의 해변에 모래를 부어 길이 500m, 너비 30m의 백사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해안엔 방제 호환이, 앞바다엔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중 방파제도 설치됐습니다. 또 관광객들을 위한 조경과 조형물 등도 설치됐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257억 원에 이릅니다. 이곳 제2 다대포 해수욕장의 개장은 지난 1994년 폐장 이후 30년 만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소식에 주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낙후된 좀 소외된 그런 정리가 안 된 그런 바닷가였는데 이제는 정리가 많이 됐고 모래 양빈도 함으로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홍보도 많이 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인근 주민들도 가족 단위로 또 많이 올 것 같고. 사하구는 해수욕장 개장 전 탈의 샤워실을 갖춘 임해행정봉사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막루와 감시탑을 설치하고 수상 안전요원 배치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의 7월 개장을 목표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 중이며 6월 말까지 편의시설이 구비된 행정봉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서편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15만여 명. 지역 상인들은 동편 해수욕장의 개장으로 물놀이객과 해양레저 이용객들의 권역이 나뉘어지며 해수욕장의 기능도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백운포 천주교 공원 묘지에는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인데요. 뒤늦게 안 여사의 독립운동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50년 넘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운포를 바라보고 있는 산기슭.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자 독립운동가인 고 안성녀 여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안 의사보다 2살 아래인 안 여사는 1881년 태어났습니다. 안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자 일제히 보복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10년부터 광복 때까지 만주 등에서 군복을 제작하며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여사의 묘소는 안중근 의사의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6.25 때 부산으로 내려와 영도구에 자리 잡은 안 여사는 1954년 삶을 마감한 이후 묘자리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1974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 8일만 되면은 할머니가 기일인데
비가 왔어요. 안 빠지고 날씨가 해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너무 좋아서 여기 오신 분이나 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요. 또 할머니가 아직 서운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0년 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특별히 뭐 이렇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안 여사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고문을 받았지만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입증해 줄 만한 공식 자료가 없어 국가보훈부로부터 서운을 받지 못한 겁니다.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가도 자료가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안중근 의사의 거기에 모든 사람 집중이 돼 있지. 동생인데는 어머니인데만 집중이 되지. 동생인데는 동생이 이제 안중근 의사 바로 밑에 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연놨거든요. 연놨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중근 의사 며느리는 됐거든요. 김자진 장군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수운이 됐어요. 79년도인가 됐는데 시험리는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좀 수운이 좀 돼가지고 역사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들의 헌신을 온전하게 발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8일 오전 7시 20분쯤 남구 간만동에 있는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있던 오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인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경에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이 어둠을 뚫고 중국 어선 한 척을 바짝 추격합니다.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멈추지 않자 직접 진압대원들이 선대로 진입합니다. 진압대원 6명 승선 완료, 조타실 진입 중에 있어. 해경의 명령에도 철문을 걸어 잠근 채 도주를 지속합니다. 동원된 장비로 철문을 강제 개방하고 조타실에 진입했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선을 지금 저항 중에 있어요. 지난 3일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4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납포된 어선들은 100톤급, 80톤급의 유자망 철선. 이들은 철문을 이중으로 덧대고 단속망을 피해가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들여 어족 자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경은 특별 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을 납포하거나 퇴거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불법 조업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척의 중국 어선이 납포됐지만 그 다음 해엔 14척이나 우리 해경에 납포됐고 증가 추세로 돌아서더니 올해에는 벌써 3척이나 납포됐습니다. 해경은 특히 검거되지 않으려 이중으로 철문을 덧대거나 어선에 장애물을 설치해 해경의 진입을 막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경은 앞으로 해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의 합동으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화재는 미처 막지 못한 직경 10cm의 작은 구멍이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화재 당시 지하 1층입니다. 수처리실에서 검은 연기를 발견한 작업자들이 소방호수로 불을 끄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지상 1층은 이미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불과 20초도 되지 않아 검은 연기로 CCTV 영상은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화재는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지상 1층 PT 실내에서 8개 배관 가운데 7번째 배관 스테인레스를 잘라내고 밸브가 있는 배관을 연결하려고 용접을 진행하다 벌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바로 아래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정으로 연결된 직경 10cm의 여러 개의 천공들이 있었고 방호포 등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불티가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표면은 보온재로 감싸서 마감되어 있었고 그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로 인해서 추결 과정과 분소 과정을 거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날 화재 당시 8개 업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했지만 불이 난 곳의 작업 현장에서는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등 총 6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6명 외에 15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 및 관련 업체 경영 책임자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 책임자 2명, 산업안전법 보건 위반 혐의로 시공사 및 관련 업체 현장 소장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 경찰청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은 이번이 3번째로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여성 리더클럽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여성으로서 노년의 삶의 준비와 여성 노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 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야샘 노인인권정책센터 이혜경 원장은 다수가 된 노인의 삶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산 여성 리더들은 자신의 노년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계획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부산에서 여성 노인의 역할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의 대형 산불까지 이제 무거웠던 분위기 조금은 털어내고 봄의 기운 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산 거리 곳곳이 분홍빛 꽃잎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심의 벚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운 건데요. 부산의 이색 벚꽃 명소로 입소문난 개금 벚꽃 문화길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활짝 핀 벚꽃이 도로 위로 흘러 넘치는 듯합니다. 180m 길의 벚꽃 데크길에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벚꽃 데크로드 곳곳엔 주민들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전시돼 허들어진 연분홍 벚꽃잎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부산 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개금 벚꽃 문화길입니다. 삼복도로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오랜 주택가 건물 사이로 이 벚꽃들이 줄지어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이색 벚꽃 명소가 됐습니다. 그때는 여기 유명하진 않았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가 유명해졌더라고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 손잡고 또 친구들, 가족과 가볍게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입니다. 여기 이제 애들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벚꽃 많이 핀 거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60계단과 아기자기한 집, 벚꽃의 조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눈이 희둥그레지는 풍경입니다. Happy
이뻐. 너무 이뻐. 아이들에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 있는 그대로의 체험 학습장입니다. 사진 찍는 것도 재밌고 이거 하고 나서 벚꽃으로 만들기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개근 벚꽃 문화기를 찾은 시민들은 일상의 시간이 멈춘 듯 도심 속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사하구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순환주택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가구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하구가 7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은 청년 순환주택입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 3층이 주거 공간입니다. 한 층에 2가구, 모두 4가구입니다. 한 가구 면적은 34제곱미터로 10평가량입니다. 내부는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방에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를 비롯해 붙박이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1층엔 각 호실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청년으로 나이는 18세에서 39세까지고 사하구 기업에 재직 중이며 월 평균 소득이 359만 원이면 이하면 됩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하고 보육원 자립 준비 청년은 우대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인 28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14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며 입주 신청서와 취업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해 사하구청 도시재생과나 순환주택 인근에 있는 대티 까치고개마을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